안녕하세요. 스토마켓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부동산 사는 법, 그리고 돈 버는 초반에 개 헛짓거리를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쇼핑몰, 노하우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런 거. 네, 여기서 말하는 개 헛짓거리가 뭐냐면은 수입차를 타거나 사거나 아니면 오마카세를 먹으러 다니거나 해외여행 다니는 뭐 그런 것들입니다. 물론 근데 이거 뭐 일반화를 하려면은 일반화를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런 것들이에요. 제 투자 경력을 말씀드리면 경력이라도 웃기네요. 왜냐면은 저는 방구석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예, 전문가 아니고요. 전문가입니다. 완전 초보에 가까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부동산은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투자 경력도 높으신 분들이 많고 저는 어디서 뭐 약간 번데기가 주름 잡는다 귀엽게 봐주시면 된다. 저 경력이 좀 웃기긴 한데 여튼간에 그 경력을 설명해 드리면은 초반에 제가 2019년도까지 현금이 1억 정도 있었거든요. 2019년도에 그때 이제 뭘 했냐, 저는 이 헛짓거리를 하지 않았어요. 뭐 수입차는 솔직히 1억, 뭐 현금 1억으로 어떻게 끌고 다녀요. 수입차를 이거 사면은 뭐 카푸어인데. 그래서 수입차는 생각도 안 했고 오마카세는 관심도 없었고, 이때 뭐 했냐, 건빵, 라면, 반지하 같은 원룸 살았다. 지금도 원룸 산다. 예, 그렇습니다. 이때 2019년도에 1억을 진짜 악착같이 모았던 것 같아요. 악착같이 1억을 모았다. 근데 사실 저 완전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은 현금은 7천 정도였고 플러스 3천만 원은 대출이었다. 이때 뭘 했냐? 저는 첫 집을 매수했습니다. 이때 첫 집 매수할 때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고민을 했다. 지방 지방 대장 아파트 두 채 또는 어, 경기도 신도시 아파트, 이 두 개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이때는 지방 대장 아파트가 수익률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갭 투자죠, 갭 투자. 갭 투자. 이때 경기도 신도시 한 채를 사느냐, 아니면 지방 아파트 두 채를 사느냐, 이때 뭘 사려고 했냐면, 이때 어디가 떴었냐면은, 이거 보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냥 재미로 보세요. 대한민국 지도가 여기 있잖아요. 저는 심심할 때 계속 지도를 보거든요. 예, 지도 보는 게 재밌어가지고 이때 뭘 했냐. 이때 구미 아파트가 좀 괜찮았어요. 구미에 여기 구미 푸르조 캐슬, 이거랑 그리고 또 위에 그 산업단지라고 구미에서 좀 신도시 같은 그런 단지가 있어요. 여기에 우미리 센트럴파크, 이거 둘 중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미린 센트럴파크 아니면은 어딨죠? 이제 푸르조 캐슬 A단지. 이게 구도심의 대장이 푸르조 캐슬이었고 신도시의 대장이 여기 우미리 센트럴파크 이 아파트였어요. 이거를 이 둘 중에 하나를 사고 그 다음에 뭘 사려고 했느냐? 포항. 포항이었나? 잠시만요. 어디였더라? 포항이었을 거예요. 예, 포항이랑 구미 한 채씩 사려고 했었어요. 포항에 효자동. 포항이 기억이 안 나네요. 포항이 어디 있더라? 효자동이었는데 포항이 아니었나? 이게 거의 엄청 오래된 거여가지고 일단 구미는 확실히 살려고 했었고, 구미 아니면 구미 한 채 무조건 일단 하고, 일단 뭘 하려고 했더라? 음, 예, 기억은 잘 안 나네요. 예, 왜냐면은 구미만 엄청 생겼거든요. 그래서 구미 한 채, 구미 한 채 플러스 전주 아니면은 포항,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엄청 많이 다겨가지고 어디였더라? 강릉 아니고 원주도 아니고, 그때 비규제 지역이었어가지고 순간에 거기를 살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구미 한 채, 전주 포항 한 채.
또는 경기도 신도시. 그래서 여기 뭘 선택했느냐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방 대장 아파트를 두 채를 사면은 이제, 근데 오르긴 올랐어요. 결과적으로 오르긴 올랐는데, 저희가 첫 투자이기도 하니까 조금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냥 내 집을 하나 사자.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 아파트를 사게 됐습니다. 네,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근데 그때 아쉬운 거는 결국 경기도 신도시 아파트 매수 했는데,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아쉬웠던 점. 이때 지금은 대출을 받는 그런 방법을 아는데, 당시 스토마켓은 아는 거 1도 없는 그냥 현금만 1억 갖고 있는, 뭐 그냥 애죠, 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정말 아쉬웠던 게, 그때 대출을 좀 더 받는 방법을 알았다면 수익률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요거 아쉬웠던 점이고, 여기서 설명해 드릴 건 뭐냐면, 왜 진짜 개헛짓거리를 하면 안 되냐면은, 제가 초반 투자금 1억이 있었잖아요. 이 1억이 있었는데, 이때 이 1억 벌었다고 해서 이제 수입차를 사거나 오마카세를 쳐먹거나, 근데 이거는 뭐 오마카세는 한 끼에 뭐 20만 원이라고 치면은 뭐 적다면 적은 돈일 수 있긴 한데, 아무튼 이게 쌓이면 큰 돈이 많잖아요. 여튼간에 제가 이런 헛짓거리를 했으면은 1억이 아니라, 이때 헛짓거리를 했으면 1억이 아니라 아마 3, 4천 정도 현금이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한다. 예. 앞에 말이 좀 길었죠. 그래서 그냥 결과를 설명해 드릴게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때 어떤 경험을 했냐. 이때 1억 중에 6천만 원만 쓰고 6천으로 갭 투자를 했다. 근데 그 6천만 원이죠? 3억이 되는 건 1년만, 인력이 3억으로 1년 만에 뻥 뛰었다. 6천만 원이 3억으로. 그거 얼마죠? 5배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초반에 제가 허지거리 했으면 3, 4천 동 정도밖에 현금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돈에 맞는 그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그렇게 이런 개허지거리를 한 상태에서는 이런 투자를 할 생각 자체를 안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초반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게 되면 반드시 투자 공부를 하고 종잣돈을 모아야 한다. 그 종잣돈으로 투자 공부를 잘 해서 한번 자산이 빵 터지는 경험을 꼭 해보셔야 한다.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초반에 종잣돈을 만드는 그 기간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때 뭐 6천 넣고 6천만 원 3억으로 1년 만에 뻥 뛰긴 했지만, 요즘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집값이 떨어졌다. 근데 저는 별로 타격이 없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집값이 3억 오른 다음에 1억 떨어지면 이게 뭐 폭락인가요? 뭐 폭락일 수도 있죠. 뭐 3억 오른 상태에서 꼭지에서 잡아가지고 이제 1억 떨구면은 그게 뭐 대공황이다 이럴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2억이 오른 거잖아요. 오른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저는 여기 투번에 또 제가 부동산 사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는 법, 스토어캐시 부동산 사는 법. 저는 진짜 안전마진을 만들고 들어간다. 어떻게 하냐?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면은 이거 아무도 안 보겠다 진짜. 아무도 안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수많은 매물들이 있잖아요. 여기 매물들. 이거를 저는 거의 다 체크를 해요. 뭐 요즘은 안 하지만 투자를 할 때는 전부 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하고 면적 9평을 하고 가격대는 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금액대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봐요. 근데 이게 그 매물 언제 다 체크해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매물들 한번 싹 다 보잖아요. 싹 다 보면은 그 새로 올라오는 매물만 체크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그리고 그냥 음악 들으면서 해도 되고 정말 재밌거든요.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엄청난 노동을 요구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 어떻게 안전마진을 만드느냐. 금매를 노리는 거죠. 뭐 경매도 있긴 하지만 경매보다 싼 금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매물 체크를 계속 했어요. 제가 매물 체크를 계속 하는데, 뭐죠? 시세 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 근데 아파트가 뭐 로열동 로열층이 5억이라고 치면은 그 매물이 계속 뭐 올라오고 뭐 팔리고 이럴 거잖아요. 그 5억짜리가 갑자기 막 그런 게 있어요. 4.5억에 나오는 매물이 있다. 이런 매물들의 특징은 사연이 있다. 사연이. 그러니까 뭐 세금이라던가 뭐 증여라든가 뭐 또 뭐가 있죠? 그냥 개인 사정, 뭐 이혼, 뭐 이런 뭐 그런 사연이 있어가지고 그냥 급하게 파는 그 매물들이 있어요. 이럴 때 집주인들이 되게 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5천만 원이 싸게 나온 그런 매물인데, 거기서 저는 어떻게 하냐, 이런 금매물을 한 번 더 후려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5억짜리가 4억 5천에 나왔는데, 이거를 잘 얘기를 해가지고 임장도 가가지고, 임장 가서 뭐 수리할 거 뭐가 뭐 고쳐야 된다, 뭐 뭐라 해야 되지, 문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서 한 번 더 후려쳐요. 어떻게 후려치냐,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후려친다. 그러면 안전마진이 얼마죠? 5억짜리 4억 5천짜리 4억 5천에 나오는데 일단 5천만 원이 안전마진인 거죠. 걷다가 1000만 원 정도 후려쳐요. 그래서 사면은 6천만 원이 안전마진이니까, 이렇게 4억 4천에 사서 그냥 시세로 던져도 세금 다 떼도 4천 5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2년 보유 후 매도했을 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는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예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안전 마진을 보고 들어가요. 네, 금매를 노려서. 어떻게 금매를 노리느냐. 이거 맨날 체크하는 거죠, 그냥. 근데 지금은 더 못 사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그 과세 표준? 뭐라 해야 되죠? 그 종부세 그 기준이 간당간당 해가지고 안 사긴 하는데, 더 사고 싶긴 해요. 그렇습니다. 아무도 안 보겠다, 이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까먹으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디 갔더라? 돈 버는 초반에 개 헛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진짜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개 병신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뭐 수입차를 사거나 오마카세를 사거나 해외여행을 하고 다니거나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해도 되는 사람들 있다. 해도 되는 사람들. 집이 잘 살면. 그러니까 뭐 내가 망해도 부모님이 도와주거나 아니면 집이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거나 뭐 금수저면은 뭐 많이 하세요. 뭐 수입차도 없고 뭐 사고 뭐 많이 드시고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셔서 견문을 넓히시면 되고,
저와 비슷한 그런 일반적인 그런 분들은 절대로 이런 개짓거리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 초반 투자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모아야 이런 투자가 된다. 이런 투자가 이거 대출 받는다고 해도 현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 현금을 일단 모아야 돼요. 진짜 정말 악착같이 개같이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악착같이 개같이 진짜 뭐라 해야 되죠? 구차하게 뭐라 해야 되지? 그 표현이 자꾸 생각이 안 나네. 구질구질하게 할 정도로 돈을 모아야 한다. 그 모은 돈으로 자산을 뻥튀기 하자. 제가 이때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6천 넣었는데 갭으로 6천 샀는데 3억으로 한번 빵 1년 만에. 그러니까 6천만 원이 3억이 되는 데엔 1년밖에 안 걸렸어요. 1년인가 1년 반인가. 6천만 원이 3억이 되는 데는 1년, 단 1년이었다.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돈 많은 초반에 개 헛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 뭐 해외여행은 뭐 가끔 해도 되는데 뭐 이런 뭐 이거 하거나 뭐 이상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예. 물론 뭐 사업으로 많이 벌면은 뭐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예외를 말씀드리자면 정말 끝도 없어가지고 하여튼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된다. 그리고 음,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번 사업으로 번 돈보다 부동산으로 번 게 훨씬 더 많다. 그렇습니다. 예. 부동산으로 번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부동산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전에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개 헛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 예. 이런 거 하지 마시라. 이런 거 하실 때는 언제 해야 되냐? 어느 정도 자산이 있고 그 자산을 통해서 현금 흐름이 확보가 되고 정말 내가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이걸 하셔야 되지. 일반적으로 저처럼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면 안 된다. 근데 집이 잘 살면 해도 된다. 집이 잘 살면 좀 기부 좀 해주세요 저한테. 예. 여튼 그렇습니다. 아무도 안 볼 것 같은데 조회수 한 300 예상합니다. 조회수 한 300, 300 예상. 예, 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하여튼 이런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부동산으로 좀 갖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도 않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 부동산을 산 투자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음. 대부분 현금 비중 높음. 대출 낮음. 그렇습니다. 네. 뭐였더라? 맞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방법은 뭐냐면은, 이런 제가 안전 마진을 확보해가지고 투자하는 방법은, 보합 또는 하락장 유하고, 상승장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 그냥 아무따 매수. 그냥 매도자가 눈앞에서, 뭐 1,000만 원 올려도 그냥 매수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예, 예, 투자를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잘하시고 오래 하셨던 분들 입장 뭐 말이 꼬이네요. 예, 먼저 하셨던 그런 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하락장에서만 물건을 사봤지 상승장에서는 물건을 안 사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 선배님들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보합 또는 하락장에서만 이 방법이 유효하다. 보합이나 하락장. 물론 상승장에서도 급매물은 나올 수 있겠죠. 여튼간에 다 까먹으셔도 되는데 포인트는 뭐냐? 음, 예,
진짜 악착같이 개같이 구차하게 정말 구질구질할 정도로 돈을 모아야 된다. 그 모은 돈으로 자산을 뻥튀기 하자. 예, 그 자산을 뻥튀기 하기 위해선 정말 어딨냐. 계속 왔다 갔다 하네. 네, 이런 개헛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 개헛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 돈을 악착같이 모아야 된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제 투자 뭐였더라? 투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좀 보세요, 이런 거. 예. 그리고 투자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투자하기 전부터 일단은 공부를 하면서 돈을 모으는 게 먼저기 때문에 돈을 모으면서 좀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뭐 더 얘기하면 할 수 있는데 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